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점성학의 그 배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9가지의 배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형태에 따라서 리딩하는 게 조금씩,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핵심을 더 짚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치 형태는 출생 차트 속에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배치 패턴이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에너지의 흐름,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배치 형태가 보통 9가지의 배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형, 보울형, 버킷형. 이거는 집중과 전문성을 나타내고 자급자족과 사명감을 나타내는데, 먼저 보통의 형태들이 번들, 보울, 버킷형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소형, 로코모티브, 스프레이형이 있어요. 스프레이 형태가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형태 같은 경우, 균형과 갈등, 추진력, 독창성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어, 스프레시. 스프레시랑 그 다음에 스윙이라고 하지만 이게 산발이 형태이거든요. 산발이 형태도 있고 웨지가 아니라 사중분할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보통 보편성과 역동성, 변화, 예리한 전략을 나타내는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의 배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라는 거입니다. 먼저 번들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들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먼저 이제 번들형 하기 전에 우리가 청궁도의 이 9가지 유형은 미국에서 탄생을 했고 미국에 점성가가 있었는데 이 점성가 이름이 마크 존스라고 하는 점성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존스 이 사람이 그 행성의 그 청궁도 내부 구조를 행성의 배치 형태를 가지고 9개로 분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형태 번들형 이게 묶음다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묶음다발. 그래서 행성이 120도 이내. 그러면 한 사인이 30도이잖아요. 그러면 4개 정도 되는 건데 보통 5개 정도의 하우스 5개 정도의 하우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 그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출생 청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의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외골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만 가지지. 그러니까 관심의 폭이 좀 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야는 좁다. 자신의 꽂힌 분야. 꽂힌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 성향을 봤을 때 극강의 전문가죠, 전문가. 극강의 전문가.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모든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끈기가 있고, 그리고 인내심,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하나, 둘, 셋, 넷, 5개. 보통 여기는 120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성이 한 5개 정도 150도 사이에서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 7개의 하우스는 행성이 없거든요. 행성이 없으니까 이쪽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쪽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심 분야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자기가 이쪽에만 관심이 있고,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번들형 묶음다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울형이 있다, 보울형. 이렇게 그릇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히 이제 보울형을 나타내는 거는 방구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구. 그래서 행성이 180도 이내에 배치되어 있고 자급자족 결핍의 보상이 테마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 배치된 반쪽은 이쪽은 내가 가진 자원이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거는 평생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나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도전 과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매우 주관적이고 특징이 주관적이고 자신의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 강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취지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울형이에요. 그러니까 어, 또 반대로 보면 이쪽은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타인의 생각이거든요. 타인의 생각. 타인의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생각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약간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 다른 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자. 그러면 타인의 생각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전공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만족, 자급자족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킷 형태가 있죠. 버킷 형태. 버킷 형태는요. 일단 어 9개의 행성이 그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하나하나만 있는 이 행성이 그릇의 손잡이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손잡이의 모양이 그릇의 내용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주인공의 삶을 융통성에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일에 세턴일 경우에는 융통성이 그닥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버킷 형태의 이 행성이 어떤 행성인지를 사실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행성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반대쪽에 한 개의 손잡이가 홀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손잡이 행성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차트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집행자이면서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특정 목적이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손잡이 행성을 도구를 삼아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강한 추진력이 있더라. 그래서 에너지가 한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소 목표에 대해서 강박적인 몰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강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이 행성 하나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성이 세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천해명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겠죠. 천해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융통성을 가지긴 힘들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목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강한 추진력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버킷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형 있습니다. 시소형. 시소형은 말 그대로 그냥 시소 타입이거든요. 행성이 그냥 두 그룹으로 마주보고 있다. 거의 이렇게 어포지션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과 갈등이 핵심이고 상반된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약간의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타인의 갈등은 잘 조율하지만 본인의 갈등은 약간의 힘들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극단을 오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줄 것, 받을 것,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약간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시소형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균형, 균형 맞추자. 그 다음에 갈등이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과 갈등이 중재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래서 타인의 갈등은 조율한다. 하지만 내 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게 시소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소형은, 강점과
뭐 내면을 보는 것, 그다음에 도전, 열망, 외부를 보는 것, 이게 반반씩 딱 나눠져 있단 말이죠. 나의 내면, 나의 외부, 뭐 이런 거를 반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진짜 갈등의 구조로 갈 수 있고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코모티브. 로코모티브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거든요. 기관차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관차의 머리 있잖아요. 여기가 이끌어 간다. 이 차트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로코모티브는 240도에 펼쳐져 있고 120도가 비어 있다. 그럼 120도가 비어 있다라는 건 4개 정도의 하우스가 비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한 하우스가 30도가 아니니까 4개 하우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120도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우스가 비어 있는 타입이고요.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추진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행성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시계, 시계 방향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이 행성이 요렇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수성 성가형의 리더이고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독립심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력과 실행력으로 삶을 개척한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에너지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형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 행성이 차트 전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의지력, 실행력 이런 걸 바탕으로 삶을 개척한다.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프레이형입니다. 행성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이형이라고 봤을 때 행성이 이제 이렇게 6개 정도의 하우스에 위치해 있더라. 그리고 두세 개의 행성들이 약간 밖으로 어중간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생천궁도를 가지고 이 출생천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고받는 것 이런 주고받는 관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약간의 개성을 중시하고 기존의 틀에 박힌 것을 거부하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이런 길에 개척자, 아웃사이더 이런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다재다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에너지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기 쉽죠. 그런데 또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조직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생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심사가 좀 독특하다. 그리고 다양한 주변에서 그 다양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스프레이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성들이 일단은 다재다능하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자, 나중에 나오는 사중분할하고도 약간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중분할은 이렇게 네 가지, 네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꼭 이렇게 변형된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스프레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시. 스프레시는 우리가 물방울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행성들이 여러 하우스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그래서 물방울 또는 확산 타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적의식이 부족하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의지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다양하게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이나 사람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보편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몰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광범위한 지식, 다재다능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시나 스프레이 타입이나 다재다능함은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스프레이는 보통 행성이 6개 정도의 하우스에 분산돼 있고 여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행성이 360도에 다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범위한 관심사, 포용력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능통하다,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하다. 박학다식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많고요.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상만사 호기심 많고요.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서 깊은 결실을 맺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스프레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발이 형태가 있거든요. 산발이 형태. 산발이 형태는 선생님들 잘 보면 정상각이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의 구조는 우리가 어, 어스펙트 있죠. 어스펙트를 보게 되면 정삼각의 구조로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산발이 형태다라고 보는 거고 세 지점의 에너지가 완벽한 조화로 순환을 합니다. 서로 다른 원소 뭐 하우스와 하나로 통합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산발이 형태로 정삼각이 가려고 하면 서로 다른 원소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원소 똑같아요. 불 3종, 물 3종, 공기 3종, 그 다음에 흙 3종 이렇게 어울리는 때가 있는데 약간의 그런 하우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게 다 서로 다른 원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이의 형태는요, 이중적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화해시킨다. 그리고 전체를 성장하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화합과 소통의 중재자. 시소형하고는 조금 다르다. 시소는 이중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발이는 삼중적인 면이 맞겠죠. 그래서 소통하는 데는 시소형이나 이 산발이 형태가 다 중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전체를 성장시킨다. 이게 조금 다른 면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분야를 하나로 융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능숙하다.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해 나가는 거는 똑같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산발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산발이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가 형태가 있는데, 십자가 형태는요, 행성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분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사중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룹으로 분포되어서 거의 십자가의 형태로 뛴다 해서 사중분할 십자가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균형을 잘 잡으면 크게 성장합니다. 근데 욕망이 강해지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그래서 거의 1470, 2581, 1470, 2581, 그 다음에 369, 12 이런 형태로 사중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긴장감이 있다. 거대한 마찰과 동력을 만들어내는 힘도 여기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성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면서 강력한 긴장감을 상징한다.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동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을 때 사회적으로 뭐 균형을 잘 잡아낸다 할 때 성장을 이룬다.
그런데 개인적인 욕망이 가해지면 극심한 내적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라는 거고요. 어, 매 순간이 선택과 책임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라는 건 네 개의 꼭지점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라.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추진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건 대십자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T십자 하나, 여기 T십자 하나, 여기 T십자 하나, 여기 T십자 하나, 이렇게 네 개의 T십자로 이루어진다. 이게 책임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서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은 어떤 행성이 이 갈등을 조율하기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 기퉁이에 토성이 있다. 그러면 질서와 인내, 질서와 인내를 통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스려라. 그러면 또 화성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활동, 경쟁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성 하나가 중심축을 해서 이게 태어나는 구조는요. 우리가 아니 이게 빠져나올 구조는 이렇게 나선형의 형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든지 나선형의 형태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토성이 움직이던, 뭐 마스가 움직이던, 예를 들어서 세턴이 움직인다. 세턴이 아니라 어, 목성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구조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행성이 어떤 거가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의 사람들은요, 어, 삶이 좀 변화무쌍하고요. 변화무쌍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게 좋은 말로 역동적이지 참 인내해야 된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약간의 그런 인내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형태는 사륜 구동 자동차와 똑같다. 그래서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갈 때 험난한 지도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그 행성들 있죠. 행성들이 사륜 구동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래닛이 또 중요하다. 플래닛, 행성이 중요한데, 이 배치 형태 자체에서 어떤 행성들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쉬운 삶을 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일이 많은지 그게 나온단 말이죠. 이 리딩 플래닛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봐야 돼요. 이 행성 플래닛이 좀 중요한 게 로코모티브, 보울형, 번들형 이런 배치 형태에서는 좀 강력한 해석력, 강력한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태양과 달과 수성이 이 행성 그 중심축이 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게 되면 태양이 축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아실현과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도적인 게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활동이 나다움을 증명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창의성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다. 이게 달이에요. 그러면 달이 중심축이 되었을 때는 감수성과 직관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적 기질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보다는 느낌이나 본능으로 이끌어내 갑니다. 본능으로. 그러면서 안전,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육한다, 돌본다, 이런 게 있고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차트 주인공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성이 중심축이 되었을 때 지적 호기심, 소통을 중시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 습득하고요. 전달하는 게 삶의 엔진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영리하고 적응력 빠르거든요. 적응력이 빠르고
글을 통해서 세상을 개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움이 멈추면 동력을 떨어뜨린다, 잊어버린다,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성이 움직일 때는요, 수성이 축이 되면 지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심축이 금성이다라고 봤을 때는 금성은 조화와 가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투쟁보다는 화합을 선택하고요. 거친 전진보다는 세련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예술적인 가치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는 과정이 인생의 주된 흐름이다. 예를 들어서 가치 있는 게 금전, 뭐 금전이나 안정, 예술,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화성이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면 개척 정신, 강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일단 화성이 중심축이 된다는 건 행동부터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경쟁 상황에서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이 일단 나타나면 정면 돌파를 하죠. 그래서 독립심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시작을 합니다. 거침없이 시작을 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화성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침없이 움직인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요. 목성이 중심축이 되면요, 낙천성과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탐구적인 기질이 있죠. 탐구적 기질. 그러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삶의 엔진이에요. 철학, 종교, 교육의 정신적인 확장이나 해외와 관련된 넓은 무대를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이 축이 될 때는요, 일단 책임감, 인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죠. 현실 중심입니다. 토성이 중심일 때는요, 중심축일 때는 인생을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대하죠. 적극적인 성과 이런 거 별로 좋아를 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계획과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얻어내는데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보수적이지만 매우 견고한 성공을 읽어낸다. 이런 힘이 있죠. 견고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왕성이 중심축이 될 때는요. 일단은 변화하고 혁신이죠. 남다른 독창성을 이끈다라는 거거든요. 미래지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이 있으면 뭐예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해왕석이 축이 됩니다. 그러면 영광과 이상주의, 영성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현실과의 그런 현실이 모호하다라고 보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왕성이 움직인다,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현실성을 잡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기는 미래지향도 아니고 모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뻔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해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왕성은 근본적인 변형과 강력한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한 탐구가 인생을 이끌죠. 명왕성은 한마디로 받아들임.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명왕성이 축이 된다. 중심축이 됐을 때는 강하게 내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명왕성이 움직일 때는 나한테는 강력한 재생 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깨지고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별 리딩에서요, 로코모티브가
가장 그 지금 이런 플래닛을 많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 이 중심이 예를 들어서 해왕성이다 하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왕성이다. 무조건 직진하면서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로코모티브에서 이런 그 플래닛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번들형, 보울형이 중요하고요. 버킷이라든지 스플레이, 스프레시 이런 거는 그닥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성 배치 형태에서는 요 세 개의 형태가 나오면 행성의 플래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이 형태를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방 말했던 거죠. 로코모티브형 일대 플래닛이 중요합니다. 이 연속성을 가지고 모인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가자. 그러면 조금 읽어내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행성 배치 형태 9개의 배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